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공자산연구소 에피소드 15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요. 15번째 영상이 안 보여 가지고 새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채널에는 17개가 올라가 있는데 15번 채널을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15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조금 IT의 이야기와 조금 섞어서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운영체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선생님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바꾸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계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가 운영체제 자체가 업데이트가 될 때 여러분들의 그 하드웨어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이폰의 iOS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삼성전자의 원 UI 안드로이드를 늘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윈도우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할까요? 그죠?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가 생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수없이 업데이트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에도 운영체제가 있다면 이 운영체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밑바닥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운영체제 시스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깔려 있더라도 이 운영체제가 엉켜버리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기능보다가 운영체제를 먼저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하지만 정확하게 더 말하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 그죠? 즉 생각의 운영체제라고 오늘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실패를 당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참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나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럴까요? 그것은 뭐죠? 생각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와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의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우리의 방향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돌아 살펴볼까요?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이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해도 어떤 운영체제로 그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삶의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운영체제에서 움직이듯이 인간의 말과 행동, 감정과 습관, 선택과 인생, 이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 자체가 생각의 운영체제에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말이 생각의 운영체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AI 시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앞서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운영체제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더 넓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 하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 자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의 운영체제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개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뜻밖의 받아들여질 운명, AI가 만들어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운영체제가 다르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이런 부정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 했던 얘기도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많은 좋은 말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패를 할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AI는 누구에게나 비슷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질문을 던지며 어떤 의미로 연결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의 운영체제와 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쟁력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즉 AI 시대에도 진짜로 경쟁력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의 운영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과 위대한 스승들이 많은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자체를 업데이트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은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2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AI의 스티치와 안티그래피티와 그 백엔드에 돌아갈 LLM 모듈들을 새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뀌는 현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창의력만 갖고 있으면 코딩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 여러분들이 디렉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는 학습자가 아니라 창작자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디렉터가 되고 모든 작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의 운영체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의 스스로 자신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늘어지면 주저없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컴퓨터가 오래되면 새로운 버전의 운영체제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10대, 20대의 운영체제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새로운 운영체제, 마인드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제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된 생각이나 어린 시절의 생각을 아직도 마인드셋에 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운영 체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는 내공재산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번째 에피소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